이건 서울대병원에서도 활용하는 자료이니 잘 들어보세요. 당뇨 전 단계 사람이 당뇨로 발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맨 위에 있는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 가장 당뇨에 많이 걸렸고요. 가운데가 바로 당뇨약 메포민을 투약한 그룹. 놀랍게도 세 번째 그룹은 이 물을 마신 그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실험에 이 물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물을 비롯하여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당뇨를 박살내는 팁을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 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당뇨 막는 방법 총 4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레몬수입니다. 식사 전에 혹은 식사 중에 레몬즙을 짠 물을 드셔보세요. 그런데 이걸 보시고 무작정 따라 하신다고 실험과 같은 효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실험실 조건과 우리의 식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징어 약사는 서론 이런 거 없는 거 잘 아시죠? 프랑스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레몬즙을 짠 레몬수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의 혈당 차이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이 간단한 것이 혈당을 30%나 가까이 변화시켰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먼저 레몬수에 뭐가 들어있길래 혈당을 변화시켰는지 이유를 일단 들어보세요. 레몬은 시큼하죠. 구연산 같은 산 성분이 음식으로 들어온 탄수화물의 분해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뽕잎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 중 하나에도 이게 포함됩니다. 당뇨인의 혈당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응용하자면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속도도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에서 20분, 느리면 느릴수록 더 좋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실험실이랑 우리 식탁이 달라서 이거 적용한다고 30%씩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실험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음식이 빵 100g입니다. 무슨 빵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햇반 1개와 비교해보면 햇반 1개가 210g입니다. 햇반 절반보다도 적은 양을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의 포도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기에 레몬수가 이걸 방어하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30%씩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레몬즙을 짠 물을 드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밥을 한 공기 다 비우시면 레몬수로는 혈당 스파이크 못 막습니다. 음식도 함께 줄이셔야 제대로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팁을 더 자주 알려드리고 싶은데 유튜브가 제 영상 공유를 잘 안 해줍니다. 벌써 55만 명이나 구독하시는 채널이니 걱정 말고 구독하시고 함께 여기로 들어오시죠. 레몬수가 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면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몬수의 업그레이드가 바로 유기농 사과식초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려 했으나 주의사항은 알려드려야 하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기농 사과식초 쿠팡에서 브레그 사과식초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이니 그거 사셔서 물 한 컵에 5ml 정도만 넣어서 식사 전에 드셔보세요. 처음엔 5ml로 시작하시는데 속쓰림 같은 증상 없고 익숙해지시면 밥 한 숟가락 정도 넣고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직접 집에서 담가서 만든 식초도 괜찮습니다만 가장 검증된 식초가 유기농 사과 식초이니 가급적 그거 드세요. 저는 이런 작은 꼬마병에 넣어 다니면서 점심 때도 식사 전에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하실 점, 위장 불편하시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두 번째 팁이었고요. 세 번째는 좀 뻔합니다. 이건 20초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체중 감소예요. 체중의 10%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당뇨가 진행되면 저절로 체중이 빠지는데요. 그렇게 뺀 체중이 아니라 뱃살을 빼면서 줄이는 체중입니다. 복부가 비만인 분들은 복부 비만만 줄여도 혈당 조절 가능해집니다. 살찐 당뇨분들은 체중만 줄여도 인슐린 민감성 조절 잘 된다는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번째 팁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운동입니다. 운동은 공복에 하는 것과 식후에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식후에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건 운동이라고 하니까 괜히 거창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운동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지만 많으시면 기본은 하신 거고요. 그냥 걷기만 하셔도 됩니다. 계단을 오르시면 더 좋습니다. 스쿼트를 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하체 근육에 많은 저항을 가할수록 혈당 관리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식사로 들어간 포도당이 혈관에 머물지 않고 사용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효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에 그냥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 그만 우려먹으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로 따라 하시는 분들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처음에 관심이 없고 남의 일 같이 생각하시던 분들도 자꾸 이야기 들려드리면 점점 더 관심이 생기고 해보고 싶어지시거든요. 효과를 보신 갑오징어 분들은 다른 분들 동기부여하실 수 있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의심 드시는 분들은 댓글 다른 분들의 사연 보시고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당뇨약을 섭취하시고 당뇨를 오래 겪고 계시는 분들은 공복 운동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운동 강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저혈당이 올 수도 있으니 당뇨약을 2개 이상 드시면서 당뇨 겪은 지 오래되셨다면 공복에 운동을 하신다면 가벼운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까지만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 극초기 분들은 공복에 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공복 운동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운동 강도에 따라 혈당을 약간 높이기도 합니다. 공복에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해 혈중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살짝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혈당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혈당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근육에서 분비된 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뇨인들 중에 저녁 시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장기간 하셨던 분들은 아침 공복 혈당도 서서히 안정되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식후 운동은 당뇨 전 단계나 당뇨인이나 정상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공복 운동은 당뇨 전 단계, 당뇨 초기 분들은 안심하시고 공복 운동은 자주 해주시는데 이게 단순히 인슐린 감수성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에 의해 혈관 청소가 일어나고 이게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뇌 속 찌꺼기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이거 들어보셨죠? 뇌세포 사이에 끼어서 뇌를 엉키게 만드는 단백질인데요. 머리카락에 껌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매일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미세악교세포라는 뇌 속 청소부 세포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집을 작게 만든 다음 뇌혈관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를 박박 긁어내서 림프관을 통해 밖으로 빼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BDNF라고 불리는 뇌내 신경성장 유래인자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활성화된 BDNF로 인해 청소부 세포와 정상적인 뇌세포 사이의 교신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치매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당뇨는 물론 치매까지 막아주는 이걸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각종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운동이 주 150분의 운동입니다. 무산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중요한 것은 주 150분 채우신다고 월요일날 100분 하시고 목요일날 50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운동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약 48시간이라 48시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운동을 해서 계속 몸속에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되며 혈관이나 뇌나 근육, 췌장, 간 같은 장기들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영양제를 만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을 영양제 생산 공장으로 바꾸는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방법들이 당뇨약보다 더 좋은 당뇨를 막는 방법입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연구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당뇨약과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비롯한 생활습관 관리로 당뇨를 예방하는 것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체중 감소는 물론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도 당뇨약보다 2배나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세요? 바로 신발 신으셔야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